네. 네, 안녕하십니까. 위고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브젝트 트래킹 로봇을 가지고 구현해보는 주제를 가지고 있고요. 발표를 진행할 위고팀장 양창원입니다. 발표 항목과 순서는 다음과 같이 개요, 개발 환경, 목표를 설명드리고 최종 결과물 동영상 공개와 마무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최근 로봇 시장 트렌드는 일반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 로봇의 비중이 커져가고 있는데요. 특히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주변에서도 서비스 현장에서 자율주행 로봇이 운행되고 있는 모습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팀은 이러한 트렌드에 관심이 있는 팀원들이 모였고 자율주행 협동 로봇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인 위고와 함께 해커톤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목표는 특정 1인을 한 사람을 찾아 추적하는 로봇의 기능을 구현하는 과제를 수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는 위고 코리아로부터 제공받은 뎁스 카메라를 이용해서 오브젝트 디텍션, 트래킹을 구현하기로 했고요. 이를 위해서는 타겟 인물만 한 명만 추적하는 방법과 안전하고 정확한 주행을 위한 알고리즘 구성이 필요했습니다. 저희 팀원들 모습이고요. 저희 팀은 총 5명으로 다음과 같이 역할을 나누고 협력하였습니다. 역할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먼저 뎁스 카메라를 이용해 타겟과 장애물 깊이값 측정과 트래킹 모델을 설계하는 부분, 그리고 ROS를 이용해 추적 결과를 발행해주고 주행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부분, 그리고 카메라와 로봇의 결합을 위한 하드웨어 세팅, 마지막으로 사진과 동영상 문서 정리를 위한 기록 부분입니다. 다음은 개발 환경입니다. 개발 환경은 크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먼저 하드웨어 부분에서는 저희가 위고로부터 제공받은 인텔 D435 뎁스 카메라 모델이고요. 최대 10m 범위까지 물체 깊이 값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위고 코리아로부터 제공받은 로봇인데요. 크기가 생각보다 큽니다. 이게 폭이 58cm, 길이가 62cm, 높이가 25cm이고 무게가 20kg 정도 나가고 좌측의 2개 사진은 제공받은 직후의 모습이고요. 우측은 저희가 카메라 장착을 위해서 프로파일과 경첩을 구입해 장착한 모습입니다. 이 상태로 저희가 계속 주행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파트입니다. 트래킹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디텍션이 필요한데요. 저희는 YOLO V4 타이니를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 표와 보시다시피 처리 속도 때문인데요. 저희는 정말 처리될 부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디텍션도 해야 되고 트래킹도 해야 되고 RS 통신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다 하려면 무엇보다 빠른 처리 속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FPS가 YOLO V4보다 더 빠른 YOLO V4 타이니를 선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트래킹 모델인데요. 저희는 2가지 모델을 검토를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하나는 지금 보고 계시는 다시암 RPN인데요. 다시암 RPN의 경우에는 싱글 오브젝트 트래킹 모델이라서 한 화면에 하나의 객체만 추적이 가능합니다. 작동 원리로는 디텍션 모델, 여기서는 YOLO V4 타이니가 되겠죠. 디텍션 결과로 나온 빅박스, 여기 보이는 이 빅박스를 이용해서 프레임 간 유사도 계산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추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프런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하지만 채택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 아래 사진을 보시게 되면 사람이 이 정도가 있는데 빅박스는 여전히 큰 상태입니다. 그래서 첫 프레임의 디텍션 결과를 사용하기 때문에 긴 시퀀스에는 적합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SOT, 싱글 오브젝트 트래킹 모델이기 때문에 범용적 활용이 불가하다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채택한 트래킹 모델 어떤 것일까요? 바로 딥솔트인데요. 딥솔트는 멀티 오브젝트 트래킹 모델이라서 한 화면에서 여러 개의 객체들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동작 방식은 매 프레임마다 디텍션을 통해 빅박스가 나오게 되고 칼만 필터를 통해 트래킹 안정화를 거치고 헝가리안 알고리즘을 통해 추적 객체와 디텍션 결과를 매칭해 추적하는 방식입니다. 저희가 딥솔트를 선택한 이유는 매 프레임마다 디텍터 아웃풋을 이용하기 때문에 다시암보다 긴 영상의 적용이 가능하고요. 또 MOT 모델이라 범용적으로 확장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 전의 사진과 다르게 지금 빅박스가 좀 얇아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사람의 크기와 비슷한 빅박스를 추출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뎁스 카메라입니다. 앞서 보셨던 D435 모델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욜로와 딥솔트를 이용해서 사람을 추적하는 동시에
사람의 가슴 중앙 부근의 거리값을 저희가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가슴 중앙 부근의 거리값 평균이죠,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저 보이는 네모 박스가 그 값이고요. 이 값을 이용해서 로봇과 사람 간의 거리로 활용하였습니다. 지금 제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지금 GIF 파일로 보이고 있는데요. 움직일 때마다 깊이 값이 계속해서 변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 가운데 네모 파란 박스를 가지고 좌우 영역 판단을 해서 로봇이 회전을 좌로 해야 되는지 우로 해야 되는지 판단을 하도록 설계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하단에 보이는 이 사다리꼴 모양이 보이실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장애물 판단 영역이라고 설정을 했고요. 이곳에 깊이 값이 기존 기본값보다 작은 값이 들어오게 되면 장애물이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되고요. 장애물이 있다 판단되면 오른쪽에 있으면 왼쪽으로 빠지고 왼쪽에 있으면 오른쪽으로 빠지는 형식으로 회피 기동을 설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ROS입니다. ROS는 로봇 오퍼레이팅 시스템으로 로봇 응용 프로그램 개발 시에 필요한 다양한 개발 및 디버깅 도구를 제공하는 로봇 메타 OS입니다. 좀 복잡한 개념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이번에 간단하게 두 가지를 일단 활용을 했고요. 보시면 이제 퍼블리쉬와 서브스크라이브가 있습니다. 퍼블리쉬는 말 그대로 어떤 명령을 계속해서 발행해 주는 것을 뜻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모터 제어를 위해서 속도와 방향, 그리고 저희는 조명까지 컨트롤하고 싶어서 이런 부분들을 발행하는 거를 해봤고요. 서브스크라이브는 이런 발행된 명령, 여기서는 토픽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속도랑 방향, 그다음에 조명의 온오프 등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토픽을 받아서 로봇을 실제로 움직이게 해주는, 모터를 구동하게 해주고 조명을 크고 켜고 쓰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는 제가 직접 그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는 반복문을 써서 로봇을 모터를 제어하는 걸 테스트 해봤고요. 조명 같은 경우에도 저렇게 깜빡임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제가 설계해봤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실제로 진행한 태스크들입니다. 저희는 어떤 모델을 가지고 측정하고 뭐 로스를 판단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로봇을 하드웨어상에서 실제 환경에서 주행을 하기 때문에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할 수 있을지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성능 판단을 위해서 저희는 9개의 시나리오를 설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 한 명을 인식해서 그 사람을 직진해서 따라가는 거고, 두 번째는 사람 한 명의 좌우 판단을 해서 회전을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사람과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정지를 하는 것입니다. 안전상의 이유겠죠. 네 번째는 두 명이 있는데 특정 한 명을 인식해서 따라가는 시나리오이고, 다섯 번째는 이동 중 사람과 로봇 사이에 갑자기 어떤 물체나 특히 사람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아이 같은 경우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급정지를 하는 시나리오이고요. 여섯 번째는 장애물이 등장했을 때 정지하고 다시 횡이동해서 전진하는 모습이고, 일곱 번째는 장애물로 인해서 타겟이 로스트 됐을 때 사람을 재인식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여덟 번째는 장애물이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직진하는 경로에, 로봇이 직진하는 경로에 장애물이 있을 때 이거를 대각선으로 회피하는 기동이고요. 마지막 아홉 번째는 사람과 로봇이 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 간격을 조금 좁히고자 거리 증가에 따라서 속도를 증가시키고 안전거리를 진입을 하게 되면 초기값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저희의 안전거리는 2에서 2.5m로 설정했습니다. 네, 다음은 주행 알고리즘인데요. 알고리즘 오른쪽 그린 것 같습니다. 주행에서 가장 먼저 판단해야 될 부분은 정지이고요. 정지 조건은 총 3가지입니다. 객체를 인식 못할 때, 사람과의 거리가 가까울 때, 장애물이 있을 때입니다. 정지 조건이 아니라면 장애물 회피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장애물이 있다면 장애물 위치와 반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장애물도 없다면 이제 사람을 따라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사람을 따라가게 되면 타겟의 위치, 거리를 판단해야 됩니다. 먼저 사람의 위치가 화면 중앙에 없을 경우 좌우 회전을 통해 가운데로 맞춰주고요. 사람이 가운데 있다면 거리에 따라서 등속인지 가속인지 감속인지를 결정해 움직입니다. 다음은 팔로우미 로봇을 구현하기 위한 기능별 모듈화입니다. 먼저 카메라 .py 파일을 통해서 뎁스 값과 RG 값이 들어오게 되는데, 초기에 10프레임 동안 뎁스 값을 이용해서 앞서 보았던 사다리꼴 영역에 있는 깊이 값을 설정해 줍니다. 그 이유는
어떤 환경에 놓을지 모르기 때문에 깊이값이 항상 바뀔 수 있습니다. 기본값이. 그래서 기본값을 먼저 잡아주고 이 기본값보다 작으면 장애물이 있다고 판단하게 되는 기준이 됩니다. 디폴트 디스턴스에서는 장애물 영역 초기값 설정해주고요.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RGB랑 뎁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RGB 값은 이제 트래킹 코드에 입력되어서 사람의 빅박스를 잡아주게 됩니다. 잡아진 빅박스는 util2.py에서 사람과의 거리 측정을 시작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설정한 장애물 영역의 거리도 측정해서 오브젝트 트랙 위고.py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앞서 보았던 주행 알고리즘에 나온 결과가 있잖아요. 전진인지 멈춰야 되는 건지 좌회전인지 우회전인지 대각선인지 나오게 됩니다. 그 나오게 되는 게 키값이고요. 방향과 속도를 제어하는 키값이 반환되게 되고 이게 drive.py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키값은 단순히 스트링 값이기 때문에 어떤 뭐 고라던가 턴 레프트라는 값이 나오게 돼서 이 스트링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서는 이 스트링에 해당하는 방향과 속도에 해당하는 인트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인트 값이 keymove.py에 들어가게 돼서 새로운 방향 속도를 업데이트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된 새로운 방향과 속도는 요 스카우트 모터 라이트 퍼블리시.py에 들어가서 ROS를 통해 로봇에 전달되게 되고 로봇에 실제로 구동이 일어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문제는 여러 개의 객체 중에서 하나의 객체만 인식하게 하는 방법인데요. 기존의 딥솔트는 여러 개의 객체를 인식할 수 있는 장점이었는데 저희한테는 어떻게 보면 장점이 아닐 수 있겠죠. 두 명이 있을 때 이 특정 한 명을 인식하게 하는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작 직후 한 사람만 강제해서 트래킹할 수 있도록 트랙 객체 생성을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초기 시작할 때 여러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원하는 객체가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 이미지가 있으니까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를 개선하려고 서브 오브젝트, 그러니까 서브 객체를 이용해서 이런 서브 객체가 있는 사람을 추적하도록 변경을 했고요. 추적 도중에 타겟 로스트가 일어나게 됐을 때 조명으로 인한 알림이랑 재인식 과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좌측 상단에 보시면 아까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2명 이상 있을 때 어떤 한 사람을 트래킹하게 될지는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모호한 판단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오른쪽의 사진을 보게 되면은 이제 저희는 넥타이 착용했고요. 넥타이를 차고 있는 사람을 따라갈 수 있도록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타겟을 로스트 했을 때는 재인식하고 로스트 시에는 빛이 깜빡이는 모습을 좌측 하단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네, 다시 조명이 켜지고 재인식이 되는 과정입니다. 네, 그리고 앞서 봤던 9개의 시나리오에 관한 테스트 영상인데요. 지금 이 버전 1은 저희가 테스트하면서 실패했던 영상입니다. 이렇게 잘 따라가지 못하고 사고가 나는 모습이고요. 이후에는 저희가 사람을 잘 따라가고 있고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은 로봇의 시선이고요. 저렇게 사람이 좌측으로 움직일 때 회전을 통해서 가운데로 맞추려는 시도가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정 한 사람을 따라가는 건데요. 일단 버전 1에서는 지금 저를 따라가고 있는데요. 뒤에 보시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을 인식하게 돼서 이쪽으로 따라가게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저희는 이거를 넥타이를 활용해서 특정 한 명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사항의 이유로 추가한 갑작스러운 사람과 장애물 나타날 때 정지고요. 보시게 되면 나타났을 때 정지했다가 다시 원래의 추적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각선 장애물 회피 기동이고요. 지금 사람은 가만히 있고 직진하는 경로에 장애물이 있을 때 대각선으로 회피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리가 멀어지면 이제 속도가 빨라지는 걸 구현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속도 값을 잡지 못했는데 이제 나중에는 속도 값을 어느 정도 잡아서 성공을 했고요. 너무 빨리 할 경우에 지금 버전 2가 좀 빠른데 안전사항의 이유로 속도를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버전에서는 지금 속도가 좀 느려 보이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빠르고요. 가까이서 보게 되면 소리도 커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 하시는 분들이 조금 무서웠다라는 후기가 있었고요. 저희의 최종 결과물이고요. 이거는 원테이크로 제가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한번 감상하시고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보였다시피 넥타이를 착용한 특정 1인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좌우 판단을 해서 잘 따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진행을 하다가 있다가 갑작스럽게 로봇과 사람 사이에 사람이 한 명 지나갈 텐데요. 그때도 정지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정지를 했다가 다시 진행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팀원들이 각각 코멘트를 적어줬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래킹과 ROS를 경험해서 좋았는데, 특히 주행 알고리즘을 짤 때 데이터 구조 공부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전 팀장이다 보니까 팀 운영 측면에서 무엇이 프로젝트 완성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결론을 내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강태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트래킹 모델이랑 덱스 카메라를 이용해서 어떤 코드를 전반적으로 다 하시다 보니까 욕심이 이제 생겼을 거예요. 저도 물론 라이더를 활용할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고 아쉽고요. 또 세그멘테이션 모델 같은 경우도 하면은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윤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ROS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요. 또 재미있는 경험이었고 석현님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말씀이었고 진선님도 좋은 경험이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좀 짧은 영상인데 저희 프로젝트 했던 모습 잠깐 감상하시고 바로 다음 걸 넘어가 볼게요. 저희는 첫 주에는 일단 스터디를 많이 했고 트래킹 모델에 관련된 스터디를 많이 진행했고요. 2주차에서는 로봇이랑 카메라를 받아와서 실제로 주행해보고 ROS를 돌려보면서 진행을 했고 이제 싸게 있는 팀들이랑 주기적으로 한번 연락을 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는 특별하게 이제 이렇게 장비가 있다 보니까 사실 저희 팀이 좀 지능을 사용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잘 활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딱딱한 분위기를 풀어주게 아까 저희가 테스트를 하면서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모아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로봇이 급발진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네, 로봇이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아서 이렇게 당황했던 경우도 있고요. 네, 이렇게 도망가는 모습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고요. 저희의 GitHub 주소랑 노션은 여기 클릭하면 들어갈 수 있으니까 확인하고 싶으시면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